일반 청구권 78. 교과서로는 106페이지입니다. 조문을 한번 봅시다. 27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다. 2항. 군인, 군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은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이때는 예외적으로 군사재판 받지만 그 외에는 군사법원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군사재판을 받지만 국민은 받지 않는다. 다만 1번, 2번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를 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 3번,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진다. 그리고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신속 정의 아니고 공개. 공정재판 받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해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이에요. 선고 아닙니다. 선고로 바꿔낸 지문이 있었죠. 확정 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선고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1심에서 유죄 나오면 그때 유죄 추정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확정돼야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돼야 그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확정. 5항 형사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 그렇죠? 이 피해자의 개념은 넓은 개념이다 라고 했어요. 당사자 아들이 사망한 경우에 그 부모도 여기 피해자에 해당한다 라고 했죠. 형사 피해자 넓은 개념이다. 이게 이제 재판 절차 청구권이고 재판 청구권이고 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서 조직된다. 라고만 했지 무조건 대법원 재판 받을 권리가 여기서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는 것이고 107조가 일단 나오죠. 107조 여러분들 한번 봐두시고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할 수 있다. 이 의미는 행정심판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심판 받으면 그 다음 행정소송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해야 돼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이 사법 절차 준용 관련해서 위헌 합헌이 달라집니다. 특히 필요적 행정심판으로 하도록 했는데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위헌입니다. 그러나 임의적이라면 안 거쳐도 되니까 사법 절차 준용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특히 필요적 행정심판으로 했는데 봤더니 위원회가 엉망이야. 그러면 위헌으로 가는 거죠. 어쨌든 필요적이냐 임의적이냐 구분하셔야 되고 필요적인 경우라면 사법 절차 반드시 준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109조 이것도 일단은 바꿔내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판결은 비공개 절대 안 됩니다. 온리, 심리만 비공개할 수 있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0조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 두는 거 문제없죠. 반면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한다.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군사법원은 조금 달라요. 일반 법원하고. 그래서 자꾸 그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군인 또는 공무원들이 헌법소원 제기했지만 다 판이 났습니다. 110조 4항에 보면 비상계엄하에 군사재판 이때는 여러분들 일반 국민도 군사재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뭔 얘기하냐면 1심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군인, 군무원의 범죄라든지
군사에 관한 간첩죄라고 하든지 아니면 추병추수,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계획 등은 1심으로 끝낼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여기서 사형이 언급되죠. 그래서 우리 사형제도 합헌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규정이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학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출 OX 보면 안전보장 안녕질서를 해야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있어야만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이어서 청구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한 판결을 비공개 안 돼요. 판결은 비공개 절대 안 됩니다. 밑에 군인 군번이 아닌 국민은 예외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사법원 재판받을 수 있다. 맞고 마지막 신속 재판은 규정되어 있죠. 신속 공개는 명문으로 있고 공정이 없다. 오른쪽 넘어오십시오. 110페이지. 재판 청구권. 국가에 대하여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다. 이것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뿐만 아니라 나 법관 아니면 안 받을래 라는 그런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기출 지문이죠. 이 세 줄. 또한 재판 청구권은 그 실체적 법률이 모두 합헌적이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고 또 비밀재판 배제, 일반 국민의 감시하에 판결을 받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한다. 아래 보면 이 재판 청구권 보장의 의미는 두 가지다. 사실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법관이 하도록 하는 거. 한 번은 법관이 사실과 법률을 모두 검토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똑같이 세 차례의 심사기의 제공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냐, 즉 대법원의 재판은 누구한테까지 어디까지 받도록 할 것인지는 뭐죠? 입법 정책의 문제다. 아래 입법자에 의한 재판 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은 불가피하고 여러 가지 입법자는 주체, 방식, 절차, 시기, 비용을 규율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맡기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권리구제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 청구권은 적어도 한 번의 권리구제 절차가 개설될 것을 요청하고 그를 넘어서 소송 절차 형성에 있어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 요건을 갖출 것을 요청한다. 이것이 만약에 어렵게 된다면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입법 형성권의 한계가 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나오면 여러분들 충분히 그래 당연하지 한 번은 제대로 보장해줘야지 그것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재판 청구권은 있으나 마나가 돼 이런 의미로 나올 것이고 어렵지 않죠? 손가락 보면 교원 징계위원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해서 교원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학교 법인은 기회를 안 준다. 그러면 뭐죠? 학교 법인의 재판 청구권 침해다. 이 학교 법인은 온리 누구만이죠? 사립학교 법인 온리입니다. 반면 최신 판례에서는 카이스트, 공공단체인 카이스트는 제외해도 합헌이죠. 마찬가지로 교원 소청 심사 특별위원회 재심 결정에 대해서 학교 법인은 불복을 금지하는 것 재판 청구권 침해입니다. 위원회가 다르죠. 징계를 거치면 교원 징계위원회 재심 결정이 있는 것이고 소청 심사는 일반 행정이라서 나머지 무슨 교원의 징계 말고 여러 가지 교원 관련해서 이제 너 더 이상 재임용 안 할 거야. 뭐 영구직, 정년 거부할 거야. 여러 가지가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어쨌든 징계든 소청이든 그것을 행정심판이란 말이에요.
행정심판을 했으면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야 되고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당사자가 교원은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인 학교 법인은 해주지 않는다. 청구권도 침해일 뿐만 아니라 재판 청구권 침해죠. 동일합니다. 이 둘 다 사립학교 법인에 한정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기출 OX 보세요. 헌법 27조 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는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 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입법이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재판 청구권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맞는데 권리구제 실효성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은 심정적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없죠. 실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출이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법적 성격. 재판 청구권은 조금 특이한 심사 기준 관련해서 표현이 나오죠. 세 번째 줄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면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두 번째, 재판 청구권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헌 심사 기준은 합리성 원칙 내지 자의금조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표현에서는 완화된 의미일지언정 비례원칙 적용된다라는 표현도 같이 나오죠. 기출 OX 보면 재판 청구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 형성의 범위를 일탈했는지 여부가 그 심사 기준이 된다. 이 표현 맞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재판 청구권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재판 청구권, 그 다음에 대학의 자율성.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것은 세 번째 줄 사실 확정, 법률 적용에 있어서 한 번의 기회를 보장해 주라라는 뜻이라는 것이고 문제되는 경우 보면 즉결 심판, 경찰서장이 즉각 해버리지만 그것을 받고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판 청구권 침해하지 않는다. 약식, 명령, 벌금 간단히 끝났지만 또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고 통고 처분 마찬가지로 그렇죠? 정식 재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끝낼 수 있는 직결 심판, 약식 명령, 통고 처분 모두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닙니다. 범죄의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 처분. 여러분들 자의적이면 헌법 소원할 수 있고 또 항고, 재항고 뭐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다 보장이 되어 있고 이것이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니죠. 절차적 보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군사재판, 이것이 군사재판을 받는 군인, 공무원들의 재판 청구권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고 같은 취지, 비상계엄이 있었어요. 이 경우 대통령이 1개월 연기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합헌으로 봤던 게 있습니다. 한 달 연기. 아주 예전 판례지만 한번 봐두시고 비교 판례가 많이 나오죠.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했는데 이것을 손괴한 국민을 군사법원 재판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 재판을 받는 예외는 1번, 2번이 있습니다. 이 1번이 비상계엄 선포는 명확한데 1번은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도금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이 군용물이냐가 쟁점이 됐는데 아니라고 봤습니다. 군용물에는 이 군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은 군사시설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예외 아님에도 일반 국민을 군사법원 재판 받도록 한 것이 재판 청구권 침해다. 이상하게 이 판례가 참 많이 나와요.
최근에도 또 기출이 됐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토용의 공안은 시설을 총개한 일반 국민을 군사법원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다. 요거랑 좀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군인이야, 군인. 현직 지금 신분이 군인인데 군인 되기 전에 범한 범죄도 현재 군인이기 때문에 군사법원 재판 받도록 한 거. 요건 합헌이죠. 그거랑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합헌, 요거는 위헌. 소송 비용 결정은 판사가 꼭 할 필요 없다. 간단한 계산식에 따른 거므로 사법보호자관이 결정하도록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의하면 또 판사가 판단합니다. 절차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니다. 아래 행정심판 중요하죠. 107조 사망 아까 봤는데 행정심판 자체에 전심 절차로서 정식 재판, 소송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옛날에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폐지되고 지금은 원칙적으로 임의적인데 다만 일부 법률에서 여전히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밑에 참고 판례 이거 여러분들 이 지문 기억하시죠?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 절차가 아니라 중심 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 재판의 기회를 아예 배제한다. 행정심판 받고 끝내라 이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필요적 전심으로 규정하면서도 준용되지 않는다면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위헌입니다. 1번, 2번 모두 위헌입니다. 반면 임의적 행정심판이라면 사법 절차 준용되지 않아도 합헌입니다. 그거를 동그라미 3번으로 메모해 두세요. 임의적 행정심판, 사법 절차 준용하지 않아도 반대도 합헌이다. 이것도 기출된 지문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재판 청구권의 내용에 들어가지 않죠. 배심원은 여러분들 법관이 아니죠.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고 참고 판례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한데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받을 권리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지문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참고 판례 보면 국민 참여 재판 대상을 합의부로 한정하고 배심원 연령을 20세로 제한하고 여기에 최신 판례 하나 더 기록해야 되겠죠? 국민참여재판, 군사법원 재판에서는 군사재판은 제외하고 있죠. 군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외한 것도 합헌이다. 즉 국민참여재판 관련해서는 모두 합헌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군사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것도 합헌이다. 메모 하나 해두시고 기출엑스 한번 볼까요? 사법보호자관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 합헌이죠. 그런데 보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을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 절차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법관이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 합헌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무슨 표현이야? 라고 하니까 그 이유라는 거예요. 법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합헌, 없으면 위헌인데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결론은 합헌이지만 이렇게 이유 부분을 취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 두고 있지 않으면 헌법에 위배된다가 아니죠.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될 수 있으므로 두고 있으므로 위반되지 않는다. 배심원 제도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한 것은 없지만 형사소송에서 배심원 제도를 채택할 것을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한 바 없지만 없죠. 그런데 헌법 해석을 통해 입법 의무가 있다. 이건 예전에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의 판례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헌법이
국민 참여 재판을 하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해석으로도 도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입법 의무는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왜? 입법 의무가 있다고 하는 순간 부작위가 위헌입니다. 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위헌으로 갈 게 아니죠. 입법 의무는 없다. 똑같죠? 우리 연명치료 중단 을 자기 결정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정할 입법 의무는 없다고 봤죠. 또 며칠 전에 양육비행 사건, 양육비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입법 의무는 없다라는 것들. 입법 의무를 인정하는 순간 진정 부작위가 위헌으로 가기 때문에 함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국민참여재판,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상사건 해당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갖는다. 그럴싸하지만 헌법상 권리는 아닙니다.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로엑스들 다 좋네요. 밑에 행정심판은 전심 절차가 아니라 종심 절차, 그걸로 끝난다라고 하면 위헌이에요. 이건 107조 3항에 위반되고 재판 청구권 침해도 된다. 전심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후심으로써 소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심은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종심. 전심, 종심. 종심으로 규정하면 위헌입니다. 필요적 전심으로 규정하고 사법절차 준용하지 않아도 위헌. 두 가지. 민참여재판. 법률이 나오기도 하죠. 합의부 관할 사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5조 2항에 보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아니한다죠. 의사를 반드시 물어봅니다. 필요적 국선 변호 사건으로 진행을 하고 8조 반드시 피고인의 의사 확인해라 라는 것이고 12조 배심원들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형의 양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44조 보면 증거 능력에는 관여할 수 없다입니다. 사실, 법령, 양형에는 참여하지만 증거 능력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44조. 사실, 법령, 양형은 참여하고 증거 능력, 심리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배심원은 일반 사건은 7인, 사형, 무기 또는 무기금고 사건은 9명, 9명 또는 7명 이렇게 되어 있고 만 20세 이상이 국민이 할 수 있다. 합헌이고 변호사, 검찰 공무원, 경찰, 군인, 군무원, 소방 공무원은 배제한다. 46조가 제일 많이 나오죠.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설명을 듣고 유죄, 무죄에 관해서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일치하면 거기에 따라 판결하고 필요하면 판사 의견 임의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은 전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조건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일치하면 안 듣고 끝. 일치하면 의견 들어라 의무적으로 하고 유무죄 판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어쨌든 이렇게 내린 판결이 유죄인 경우에는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한다. 그리고 이 판결과 의견은 제일 재밌는 거죠.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유죄 내려도 법원은 무죄 내릴 수 있고 무죄 내려도 법원은 유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달리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48조 보면 재판장은 그 피고인에게 배심원들과 달리 판단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도 그 이유도 판결서에 기재해 주라고 49조에 규정되었습니다. 자, 기출 OX. 국민의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를 하고 필요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판사 의견을 들은 후 이거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틀린 지문이라는 거예요.
평이하고 의견이 일치하면 안 들어도 되고 불일치할 때만 듣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두 번째,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평이하고 전원이 의견 일치하면 그에 따라 판결한다. 이 경우 판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하고 평결은 법원을 기속한다. 이건 앞에는 좋았죠. 일치하면 그에 따라 판결하면 되고 다수결에 따라 하면 되는데 뭐 판결과 의견이 법원을 기속한다는 점에서 틀린 질문입니다. 기속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세 번째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렇죠? 여기서 꼭 물어봐야 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통상 일반 재판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 맞네요. 이렇게 조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다라는 것이고 이 법률, 절차법, 실체법이 모두 합헌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주형 법정주의, 적법절차주의, 위배되지 않는 실체법, 절차법에 따라 규율되는 재판이라야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합헌적인 형법,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받으라라는 것이. 재판을 받을 권리, 이 재판 포인트 부분에 어디 들어가냐라고 할 때 헌법, 민사, 형사, 행정 재판 등 모든 재판이 포함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 경중 가리지 않고 상고 재판을 모두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신급 제도는 입법 형성 영역이므로 상고 심리 불속행 제도 규정한 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 상고심 재판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험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법령에 위반되는 점만 판단을 하고 있죠.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이 관여하고 사실심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할 때는 판결 이유 적지 않는 것도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13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면 재심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 재판인 재심도 재심 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하나, 그리고 재심 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알고도 주장 안 했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신규성이 없죠. 그리고 민사소송법상,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를 일정한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거 모두 다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보면 당사자가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는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고 언제만 할 수 있냐라고 할 때 명확하게 절차법상 위반이 있거나 뭐 6호 보면 문서 위조, 변조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판결에 기초가 된 다른 처분이 바뀐 때, 그렇죠? 주로 8번 많죠. 특히 헌법소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위헌법률 심판으로 도로교통법이 위헌이 났다. 그러면 그걸로 유죄받은 사람은 8호에 따라 재심할 수 있는 거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하거나 전에 선고한 판결과 확정에 어긋나거나 등등일 때만 민사소송법상 재심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합헌입니다. 아래 끝에 보면 반드시 헌법 소원 형태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소원을 보장해줄지 말지도 입법 재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심, 상고심, 헌법 소원 재판을 어떤 경우 인정할 것인지가 입법 형성 범위가 있죠. 그래서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21년 법행시험의 기출이니까 이것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헌법 소원을 형태로 이루어질 것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시기든 기회를 주면 된다는 거예요. 기출 OX 한번 풀어봅시다. 114페이지. 심리불속행 재판의 판결 이유를 생략하도록 규정한 거. 아까 말했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두 번째, 소액사건.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를 제한해서 되도록 간단한 사건이니까 빨리 끝내는 것도 헌법 위반 아니고, 세 번째 보세요. 헌법은 법원의 재판에 관해 3심제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반드시 3심제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다음, 재심은 상소와 달리 확정 판결의 불복 방법이고 확정 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요청은 훨씬 크기 때문에 재심 청구권은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와 다르게 포함된다, 재판받을 권리 포함된다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앞에 말은 그럴싸하죠. 그럴싸하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재심 청구권 역시 재판 청구권, 재판받을 권리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밑에 해설을 보세요. 재심은 그래요. 훨씬 크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오히려 더 예외적인 것이고 따라서 재심 청구권 역시 상고심 재판받을 권리에 마찬가지로 재판 청구권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는 다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를 재심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니다. 현재 재심 사유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재심 제도의 규범 형성에 있어서는 재판의 적정성, 정리, 실현이라는 요청에 의해 입법자 입법 형성의 자유가 축소된다? 아니죠. 뭘 상고심 재판으로 할지 재심 재판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 형성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축소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밑에 공정한 재판은 우리 명문 규정이 없지만 27조의 해석으로 보장된다. 여기에는 민사, 형사 재판, 형사 행정, 헌법 재판 받을 권리로 포함되므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에 공정한 헌법 재판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이 표현. 플러스 여기에서 써놔야 되죠. 헌법재판관이 공석이라면 국회는 그 공석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할 구체적 자기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표현도 기출이죠. 국회는 공석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할 구체적 자기 의무를 부담한다. 메모 하나 해두시고 115페이지. 재판 청구권에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 조사 진술되고 피고인이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이고 당사자주의,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돼서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라고 한다. 그런데 영장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증거 능력 특례를 두어서 첫 번째 줄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진술 조력인만 법정에 나와주면 증거 능력을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이 그 피해자에 대해서 방어할 기회가 아예 없다는 거죠. 2차 피해 막기 위한 것은 알겠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 피고인의 공정재판 받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체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몇 단계 위반이다? 3단계.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입니다. 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있지만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다른 보완책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의 최소성 부정된 판례다라는 것이 그 지문이 기출이 됐었죠. 피의 최소성 부정된 판례.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밑에 여러분들 재판 청구권은 너무 판례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본문에다가 압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들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115페이지 가운데 밑에 보면 본문에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피고인 진술 없이 불출석 재판 안 돼요. 위헌입니다. 1번. 2번. 미결 수용자가 수사 재판을 받는데 재소자의 오류, 무죄 추정 원칙 재판 청구권 침해. 세 번째, 이건 잘 알죠?
맨날 검사가 법원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검사실로 소환해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만나는 것을 방해한 거. 네 번째, 형사재판 피고인을 사법착용 불허한 거 모두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다. 반면 일정한 구속기간을 10일, 2개월 제한하는 거 합헌이고, 두 번째, 약식에서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 또 중한형 불이익 변경 금지 규정한 거 합헌. 세 번째,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거 합헌이고, 이제는 똑같아져 버렸죠. 어쨌든 과거 합헌이었고, 4번 원 진술자가 외국 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 이거는 현재까지 있죠. 합헌입니다. 다섯 번째, 소송을 지연시키는 기피 신청은 그렇죠. 명백한 경우에 기각해야 빨리 재판 절차 진행하겠죠. 합헌. 여섯 번, 항소심 법원이 필요적 변호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재판하는. 여러분들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원래는 파기하고 돌려보내요. 파기 환송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명백한 경우에는 파기, 재판 스스로 판단합니다. 필요적 변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 이건 너무 명백하다. 그래서 그냥 파기하고 스스로 재판해도 문제 없다는 것이고, 일곱 번째, 형사소송 절차에서 친족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 비공개해주고 피고인 퇴정시키고 변호인만 지정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하는 거 이거 필요하죠. 합헌. 8번 증거 신청, 증거 채택 여부를 법원이 재량으로 하고 있는 것도 합헌. 9번 형사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덜덜덜 떨고 있다. 그러면 피고인 퇴정시키가 증인이 덜덜덜 떨면 피고인 내보내고 한다든지. 그렇죠? 요 답헌 10번.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한 경우 그 법원 합의부에서 기피 재판하는 거. 다른 재판부까지 넘기기에는 조금 절차가 진행이 어려우므로 그 법과는 빠지고 그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기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피 재판하는 거 이 정도는 괜찮다. 11번 정당해산 심판 절차 민사소송법 준용이죠.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아닙니다. 12번 민사재판에서 사법적용 불허는 합헌. 13번 형사재판 출국 금지, 공정재판 받을 권리 침해 아니다. 합헌입니다. 한 번씩 보시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는. 밑에 신속재판은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체, 진실소송, 경제, 국민의 신뢰 등을 위한 공공의 이익도 근거가 있다. 이중적 성격이 있다. 여러분들 그거 생각나십니까? 공개재판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문이 있었어요. 이것도 비슷한 취지네요. 그렇죠? 공개재판 받을 권리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 왜? 재판을 감시 견제하는 것도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신속재판이나 공개재판에서는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 국민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속재판받을 권리의 실현, 입법 형성이 필요하고 입법 재량이 넓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끝에 법률에 의한 구체적 형성 없이는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네요. 밑에 기출 OX 보면 국민의 재판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하여야 할 헌법인 법률상 자기 의무가 존재한다. 이거 참 어렵죠? 신속 재판을 해야 된다고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될 헌법 법률상 자기 의무는 없습니다.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긴 갖지만 법원한테 어떤 구체적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밑에 판례 보면 27조 3항 1문에 의거한 신속재판 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서 입법 형성이 필요하고
이 신속받을 권리 자체에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직접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해야 할 헌법이나 법률상 자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풀고 참 어렵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거예요. 신속 재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게 이러한 의무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판이 지연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로 기억해 주세요. 나쁜 놈들이죠. 판사가 판단해서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판단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아래 보시면 국가보안법 8조 회합통신 등의 죄에 있어서는 좀 무거워요. 북한을 만난 거예요. 북한 사람들과 회합하고 통신한 거예요. 이때는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거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밑에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 불고지죄 이건 너무 대표적인 좀 경미한 범죄예요. 이것도 구속기간 연장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죄명으로 구분해야 돼요. 회합통신은 나빠서 연장해도 합헌, 찬양, 고무, 불고지는 경미한데 연장하면 위헌. 다시 이제 위헌 판례로 올라가면 위에 부동산 강제 집행 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그렇죠? 빨리 끝내야 되겠죠? 경매 취소로 규정하는 거, 소송 효율을 위한 것이고, 그다음 변론의 병합 분리와 관련해서 법원의 재량, 그렇죠? 병합할지 분리할지 우리가 신청하면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 합헌이고 이게 최근에 기출에서 나왔어요. 22년 행시 하이라이트 해주십시오. 선거 범죄에 대한 재정 신청 절차에서 사전에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치도록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 합헌이다. 이거 22년 행시 지문입니다. 판례가 뒤에 없어요. 여기에만 나와서 한 줄. 하이라이트 해놓으시고 선거 범죄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항고 거쳐서 재정 신청하라는 거예요. 항고 재정 신청. 합헌이다. 네 번째. 자백 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 판결을 항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 자백을 간주해서 피고 패소가 됐는데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거짓말로 자백을 했다거나, 그렇죠? 생각이 바뀌었거나, 이제 출석해서 내가 뭔가를 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항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항소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해도 합헌입니다. 그런데 위헌인 것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 불고지 연장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판례도 나오지만 검사를 반드시 거쳐서 오라고 했더니 검사가 지연시키는 거. 이것은 모두 위헌입니다. 신속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다. 형사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 우리 9차에 들어왔다고 했죠. 어떤 경우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자의적인 경우 형사 피해자의 평등권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한다고 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갖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고발권 행사하지 않았다며 평등권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한다라고 봤습니다. 네, 보면 27조 5항에 이런 규정이 있다. 형사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다. 또 증언 외에 의견 진술할 수 있는 청문회 기회를 부여하라는 것이다. 이때 보면 27조 5항이 정한 법률 유보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 인정해 줄지 입법 형성의 자유가 넓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 비로소 위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14세 미만자를 형사 미성년자로 해서 아예 처벌하지 않고 있죠. 이것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이죠. 합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사 피해자의 개념은 넓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개념이고 특히 끝에 부분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 주체가 되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모든 자다. 즉 사망한 사람 아니라 그 사망한 사람의 부모도 생명의 주체는 아니지만 정신적 고통을 받은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명백함으로 피해자에 해당한다라고 봤네요. 밑에까지 판례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따가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 여러분들 일반상해는 빠집니다.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거. 이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기본권 보호 의무 있지만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다. 다만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했다라고 위헌인 거죠. 보호 의무 위반은 합헌,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가 위헌이다. 넘어가시면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 등이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처리법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끝에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다. 여기에 가끔 이런 경우 나오죠. 상해의 경우 기소하지 않은 것은 합헌이다. 또 별도로 기출배무로 일반 상해와 중상해 구분해 두시고, 그렇죠? 손가락 보면 평등권 침해다. 엄격 심사했다고 하네요. 사망한 피해자나 단서에 해당한 피해자와 달리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차별이 존재하는 바 이것은 재판 절차 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이 돼서 엄격 심사 기준을 했고 평등권 침해로도 봤습니다. 반면 여기가 훨씬 중요하죠. 국가의 기본권 보호 위반은 아니다. 직계 존속에 대한 고소 금지 미안하지만 재판 절차 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이 아니라고 봤죠. 그래서 자의 금지 심사했습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자의 심사했고 결론 평등권 침해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재판 청구권 판례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재판 청구권. 첫 번째 문단 보면 이런 내용이 헌법에 있다는 거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헌법이 명문으로 재판 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여러분들 우리 정당법에서 소속 국회의원 제명할 때 뭐죠? 당원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몇이에요? 3분의 2입니까? 2분의 1입니까? 2분의 1이죠. 맞아요. 2분의 1. 그런데 만약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한다. 그러면 3분의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3분의 2로 그 지문이 나오는데 정당에서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면 무소속이 될 뿐입니다. 무소속으로 돼도 국회의원직은 유지예요. 그 정당에서 제명하는 것은 2분의 1만 거치는 거죠.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집 고양이가 우네요. 그 다음 법률에 의한 제한 뭐 있고 여러 가지 37조 2항에 따라 재판 청구권도 제한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다는 것이고 위헌 심사 기준 표현 아까 본 것처럼 재판 청구권은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입법 형성권 넓고 합리성 원칙 내지 자의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합헌이죠. 손가락 보면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할 것인지 어떤 요건 하에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정 체계 문제다. 등등등 국법은 공정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이렇게 갖고 재판 청구권 심사 기준 관련해서 또 이런 표현도 나오죠. 27조 1항이 재판 청구권 구체적 형성 불가피함으로 과범위한 입법 재량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록 완화된 의미에서일지언정 37조 2항의 비례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에요. 지금 고양이 방에 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합헌입니다. 합헌. 나중에 마무리할 때 제가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나오면 이제 난동 피워가지고 못해요. 수업 중단입니다.
그래서 재판청구권은 합리성 원칙 내지 자의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표현이 있고 광범위한 비례 원칙, 완화된 비례 원칙 준수한다 두 가지 표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면 틀리죠? 엄격한 비례 원칙 적용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혹은 합리성 원칙 내지 자의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이 질문 나와도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판례. 아까 우리 봤죠?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검사에게 출석하지 아니하면 상소할 수 없도록 제한해버렸다. 상소권 길을 봉쇄해버렸다. 이런 거 안 되죠. 두 번째, 마찬가지 피고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해버렸다. 이것도 공정재판받을 권리 침해고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반된다. 세 번째, 검사를 거쳐도록 소송기록 송부 시 검사를 거쳐서 하도록 했더니 검사가 상대방이 복사 못하도록 지연시킨 거예요. 이것은 신속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다. 지금은 그래서 그냥 곧장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갑니다. 그 다음 제1회 공판 일전 증인신문 할 때 피고인의 참여권 제한하는 판례, 우리 적법절차 원칙에서 이 판례 봤죠? 지금은 피고인, 변호인도 무조건 참여를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자기들끼리 판사 앞에서 공판 기일 전에 증인신문 열어가지고 증거 보존 절차를 하면서 우리는 빼버린 거예요. 이것은 적법 절차 원칙,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다. 적법 절차 원칙은 영장주의랑도 세트로 다니고 또 적법 절차 원칙은 재판 청구권과도 세트로 다닙니다. 제일 아래에 상소 시에는 인지에게 2배 붙이도록 한 거, 이 정도만으로 재판 청구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또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 소송 구조 거부를 거부하는 거. 소송 구조는 여러분들 비용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혹은 변호사를 붙여주거나 이런 건데 이거 소송에 질 게 뻔한데 국가자원 낭비하면 안 되죠. 이거 합헌입니다. 자. 국가배상법, 심의배상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거 뭐냐면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의 재판상 화해 간주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배상심의위원회가 엉터리라는 것이죠. 재판청구권 침해다. 국가배상법 배상심의위원회 재판상 화해 간주는 위헌이다. 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데 특수임무수행자죠. 2021년 주요 결정 내에 포함됐던 판례고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보상금 지급의 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 성립되도록 한 거, 또 정신적 손해 부분이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화해 간주 거. 정신적 손해 관주 역시 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는 너무 좋은 기관이다. 공정성, 신중성이 갖춰져 있고 이 보장 금액을 정할 때 정신적 손해배상금원이 포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 사건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 간주를 인정한다고 해도 국가배상 청구권,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니다. 기억하시고 반면 손가락 밑에 비교 판례 밑에 먼저 보면 과거사 민주화 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 518 민주화 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는 정신적 손해배상 해준 적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배상 청구권 침해라는 것이에요. 비교. 그 위에 보면 심의위원회 배상금의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에 재판상 화해 성립 요것도 합헌이랍니다. 합헌. 세월호 정도 되면 여러분들 아주 최신이잖아요. 객관성, 신중성 다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사건, 세월호 사건 다 합헌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위헌인 건 뭐예요? 시행령에서 감히 이 신청을 모두 금지해버린 게 위헌이었죠. 그렇지 않고 세월호 심의위원회에서 배상금 지급 결정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 간주.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 1, 2, 3, 4, 5, 5개 판례가 모두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입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 배상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과거사 사건, 5.18 사건은 그 심의위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또는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위헌이지만 특수임무수행자 세월호 심의위원회는 모두 그런 점에서는 문제없어 사건이다. 비교적 최신 건은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특수임무수행자가 합헌이고 과거사 5.18 사건은 위헌이고 이 세 개를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특허청 알고 있죠? 특허청이 항고심 행정심판을 했는데 곧바로 대법원으로 가라라고 한 것은 특허사건의 최종심 법률심으로서 단지 법률적 심사만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다. 101조 1항 전심 절차로 규정하라는 107조 3항에도 위반된다. 밑에 68조 1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송 못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한정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된다면 위헌이죠. 안 되죠. 이런 경우는 그 상고 재심청으로 기각한 재판을 판결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거부한 거, 공정, 신속 공정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다. 별건 수사 기록도 해줘야 된다. 별건 메모하시고 증인으로 수감된 자 매일 소환해서 피고인과 변호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반된다. 특허 심판 마찬가지로 남편협 징계받은 변호사는 이의 절차 밟은 후 곧바로 대법원으로 가라.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한다. 101조 1항, 107조 3항 위반이다. 대한변협 사태 징계위원회에서 이건 내부기관입니다. 내부에서 징계를 받고 법무부에서 이의 절차만 밟은 후 이것도 어차피 행정부죠. 그 다음에 1심, 2심은 못하고 곧바로 대법원으로 가라. 이것은 특허청 사건과 마찬가지로 27조 1항, 107조 3항 등에 위반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하기 전에 심사, 재심사. 그렇죠. 산업재해는 의료적 지식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사, 재심사라는 이중의 행정심판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그 기관, 심사위원회 전문성, 객관성, 독립성 다 보장되어 있고 헌법이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의료 전문성이 있다. 심사, 재심사, 행정심판 거치도록 해도 또 1심부터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문제 없습니다. 재판 정권 침해 아니다라는 것이고 122페이지. 보완 관찰처분. 보안 관찰처분 나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하긴 했지만 더 이상 감시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니 일률적으로 가처분 집행정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반되고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 여러 번 나왔던 판례죠. 밑에 지방세 부과처분. 이것도 위헌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하이라이트 해놓고 여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고 있다. 재판 청구권 침해 27조 3항, 107조 3항 위반이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 이것은 장기구금 방지 위한 것이 피고인을 위한 것이죠. 이것이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니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원 직원이 나갈 때는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거 이거 안 된다 했습니다. 재판 청구권 침해. 국가원장 판단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제일 아래 판례 너무 많이 나오죠. 범죄인 인도심사는 형사재판이 아니에요.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서울고등법원 전석관할 그리고 단심제로 규정한 거 적법절차 원칙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니다. 이번에 24년 경찰 간부 그 다음 군사법경찰관 구속기간 여러분들은 10일밖에 못하는데 군사법경찰은 11 플러스 11 말도 안 되죠. 군사법경찰에게 10일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해 주기도 하지만 그냥
후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이 판례인 줄 알아야 됩니다. 기출에서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군사법 경찰관 10일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은데 이 부분만 나오더라도 그 판례인 거 알아야 되고 무죄 추정, 그렇죠? 구속기간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므로 무죄 추정 원칙이 위반되고 임금제 원칙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평등권 침해다. 기출 많이 됐죠? 기일 지정 신청, 재판 지연, 거부, 헌법 소원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령이 규정하지 아니한 재판 청구 행위에 대하여 헌법상 재판 청구권에서 유례한 재판을 할 자기 의무가 법원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기일 지정, 이것은 재판장 직권이고 어떤 헌법에서 유례하는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기일 지정에 대해서 지정 신청을 거부하거나 재판을 지연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28년 법행은 지난 글씨가 나온 거예요. 법령이 규정하지 아니한 재판 청구 행위, 이게 기일 지정입니다. 기일 지정 신청은 신청권이 없다는 거예요. 당사자한테는 직접으로. 이것에 대해서 재판 청구권에 유례한 재판을 할 의무가 법원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아까 신속 재판할 의무가 없다, 헌법상 의무가 없다라고 한 거랑 똑같네요.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판 청구 행위에 대해서 재판소가 판단할 의무가 없다. 밑에 검사만 치료 감을 청구하고 법원은 할 수 없고 피고인도 할 수 없죠.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 감호 청구할 수 있는 권리나 법원의 직권으로부터 치료 감을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은 재판 청구권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 청구권 침해, 적법 절차 원칙 위반되지 않고 평등권 침해, 보건권 침해, 보건 보호 의무에 위반되지 모두 않는다죠. 재판 청구권, 평등권, 보건권, 보호 의무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 어마어마하게 기출 많이 나왔고 이번에 또 경찰 간부 시험에 또 나왔죠. 여러분들은 보건권 판례로 이것을 배웠습니다. 보건권 위반되지 않는다로 우리 시험에 기출됐어요. 자, 밑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할 때는 무조건 재심을 거쳐라 라고 한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심, 교원 재심 거쳐서 행정소송해라. 필요적 재심 합헌이다. 교원 징계는 내부에서 한번 해야 됩니다. 공무원 징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소청 먼저 해야 돼요. 교원 징계, 공무원 징계 모두 행정심판 먼저 필요적 전심하도록 하고 있고 아까 산업재해랑 마찬가지로 합헌입니다. 정권 침해 아니고 그다음 124페이지 부동산 강제 집행 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해봤자 무용하죠. 경매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거 신속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특별검사, 이명박 사건은 동행명령제도가 위헌이죠. 그러나 나머지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기간 또 상수절차 진행기간이 조금 단축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명박 특검법 내용이 공정재판 받을 권리, 평등권 침해 아니고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반면 동행명령제도는 영장주의 또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된다라고 했죠.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아래 보호 감호 사회보호법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것은 뭐죠? 종변의 그 집행은 계속 집행하도록 하는 것도 합헌이었고 그것을 누가 결정하냐?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는 별도의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자체 법관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든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거 합헌이다. 이건 많죠. 이런 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도 있고 청소년 유해매체물도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행정청에 속한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 거 재판받을 권리 침해, 적법절차 원칙 위반 아니다. 항고소송, 행정소송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 이것이 끝에 보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라고 해서 이러한 일방적 행정작용만 처분으로서 보고 행정소송하도록 한 거 모두 합헌입니다. 재판받을 권리 침해 아니다. 오른쪽 125페이지 아까 판례랑 구분하는 거죠. 군사시설을 손괴한 자, 군사법원 재판 받으라는 것은 위헌이었지만 현역병이 군대 입대 전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으로 한 것은 합헌. 비교해서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너가 군인인 점을 고려해서 너 편리하게 군사법원에서 진행하고 이러한 군인인 신분 등을 고려해 줌으로 양형에서 고려함으로 꼭 분리할 게 없다라고 하면서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거 좀 문제가 있어서 개정은 됐습니다. 합헌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오면 헷갈립니다. 군대 입대 전 범죄 군사법원 재판 합헌이다. 현역병은 모름지기 군사재판 받아라 라는 것이고 반면 일반 국민을 아까 군사시설 손괴로 보는 거 이것은 군용물로 보기 어렵고 군사법원 재판 받도록 한 것은 재판청권 침해 위헌입니다. 심리기간, 심판기간 180일로 정한 거 이런 것들은 재량이죠.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아니다. 수사서류 법원에 대한 열람 등사 결정이 있었음에도 거부하는 거 위헌이다. 신속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침해, 별건이라도 주라. 별건도 침해. 이렇게 됐죠. 밑에 요거 형사보상. 이거 참 모르는 사람들은 혼나요. 형사보상 청구권에서 위헌인 거 하나 있잖아요. 요거랑 기간하고 그렇죠?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거나 형사보상 결정을 단심, 불복 신청 금지한 거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단심 재판으로 한 것은 위헌입니다. 형사보상 청구권 침해, 재판 청구권 침해예요. 요 판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출 지문으로 나오면 자꾸 틀리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유류부는 비교적 짧게 정리하라는 거죠. 일단 누구한테 징계를 다 줘버렸어 부모님이. 그랬으면 그걸 존중해야 되고 다만 내 상속분의 2분의 1은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해서 증여 사실 안때로부터 1년으로 비교적 짧게 결정하고 있는데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니라고 했죠. 이것도 여러 번 기출이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45년 8월 12일까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이때 그냥 기간으로 취득한 재산은 친일 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국가 기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정말 네가 노력으로 얻은 재산이라면 증명해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국가가 일일이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입증을 전환하고 있죠. 우리는 가져가고 네가 입증해라 라는 것이고 이것이 재판 청구권 적법절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관련된 결정이나 이런 귀속 조항은 모두 다 합헌이에요. 모든 쟁점 합헌입니다.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재항고를 금지. 밑에 줄 재항고를 금지 써주십시오. 이것은 위헌입니다. 재항고를 금지한다고 해석을 한다면 재판 정권 침해다. 지금은 항고할 수 있죠. 재항고할 수 있죠. 어쨌든 그 개정 전 국법입니다. 재정 신청 기각 결정 불복할 수 없다. 그래서 재항고를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재판 청구권 침해다. 아까 뭐였어요? 검찰청 선거범죄는 재정 신청하기 전에 항고를 검찰청법상에 항고 거쳐서 항고 재정 신청하도록 한 거 합헌이었죠. 반면 재정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지만 재항고를 금지하는 거 이건 기회를 박탈하는 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헌. 이런 것도 비교해서 잘 기억하십시오. 선거범죄 항고 거쳐서 재정신청 오라. 이건 거쳐서 가면 되죠. 문제없고 재정신청 했는데 그 다음 끝이야. 너는 그걸로 끝 한 번만 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죠. 재항고. 항고 재항고 하듯이 재정신청 재항고 인정해줘야 된다. 위헌이다. 밑에 업관. 요거는 아까 특허청하고 변호사 징계하고 달리 합헌이라고 그랬어요.
법관에 의한 대법원장 징계처분 취소송, 소송을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한다고 할 때 사실 확정도 해주겠다. 따라서 재판 청구권 침해하지 않는다. 특허 심판 대법원으로 가라. 변호사 징계 대법원으로 가라라고 하는 건 위헌이지만 법관 징계 대법원으로 가도록 한 것은 합헌입니다. 밑에 교도소장이 재판 가게 해야지 비용 안 냈다라는 이유로 출정 재판을 못 가게 해버렸다. 이것은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겠죠. 어렵지 않죠? 밑에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공판조서 그 조서만으로서 증명한다라고 해서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규정하는 것 필요하죠? 필요하고 이것은 문제없죠. 재판받을 권리 침해되지 않는다. 공판 기일의 소송 절차 하나 인정되고 있고 기재 정확성 담보하기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고 또 나중에 열람 등사해서 이 일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판 조서에 기재됐다면 절대적 증명력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니다. 아래 재판장, 증인신문 시 피고인 앞에서 할 수 없으면 피고인을 퇴정하도록 한다고 해서 피고인의 재판, 공정재판 받을 권리 침해 아니라고 했죠. 또 같은 취지, 소환된 증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또 퇴정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모두 증인 비공개, 피고인 퇴정 이런 것들 다 합헌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위헌 발생에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종결 전에 압수물을 폐기한 행위는 설사 압수물에 대한 당사자의 소유권 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절 전칙 위반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입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큰일 나요. 그 아래 공시송달 방법으로 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공시송달이잖아. 이런 경우에는 자백간주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시송달로 우편물을 지금 받은 것도 억울한데 자백을 간주해버리면 너무 이중이죠. 자백 간주까지는 안 한다. 자백 간주는 여러분들 불출석일 때 자백 간주인데 공시송달 불출석은 아예 안 받았는데 받은 걸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안 나온 사람과 안 받고 공시송달로 안 나온 사람을 똑같이 자백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공시송달 당사자는 이것을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고 합헌입니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아래 이 상대방 공시송달로 받은 그 상대방을 위한 것이죠. 필요하죠.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접촉 차단 시설 이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그런데 여기 변호사에서 누구는 빠져야 되죠? 이 사람은 대리인이 된 변호사입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대리인이 된 변호사. 그러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제한해도 합헌입니다. 재판 되려는 변호사는 합헌이에요.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죠. 그러나 대리인이 된 변호사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수용자가 청구한 거야. 재판 청구권 침해다. 아래 수용자인 청구인이 변호사랑 대화하는데 접견 내용을 녹음 기록했다. 안 되죠. 재판 청구권 침해다. 제일 아래 학교 안전사고 공제 급여 결정에 대해서 재결을 행한 경우 재심사 청구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취한 경우에는 학교 안전공제회와 이 재심 청구인 간에 장애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 것. 이거 뭔 소린가? 여러분들 뭐죠? 하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 학교 법인이 재판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야. 재심사 청구인은 나 그냥 받아들일래. 이 행정심판을 받아들일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안전공제회는 아니 나는 이거 소송을 가고 싶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재심 청구인이 하지 않으면 학교안전공제회도 할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학교안전공제회의 재판 청구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주체에다가 밑줄 그어줘야 돼요. 재심 청구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취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는 재판상 화해 간주로 한다고 하면, 그렇죠? 공제회 역시 법관에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됨에도 박탈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공제회의 재판 청구권 침해. 근데 이 내용을 잘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속의 학교안전심사위원회가 제1심사위원회가 재의결을 행했다면 제1심사 청구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혹은 소를 취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와 이 제1심사 청구인 간에 재판상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학교안전공제회가 억울하겠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요거 내용 한번 잘 기억해 둡시다. 이것이 공제회의 재판 청구권 침해다. 대표해 놓으시고 한 번 더 봐주십시오. 그다음 형사 개수 재판 계속 중인 사람 출국 금지, 공정재판 받을 권리 침해 아니고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고 적법절차 원칙 위반되지 않고 무죄 추정, 추구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기간에 관해서는 다 합헌입니다. 위헌인 거 기억하면 돼요. 즉시항고 3일, 무죄재판 확정 1년만 위헌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보상금, 2달이면 할 수 있다. 재판 청구권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쨌든 90일로 지금 개정이 됐고 또 같은 취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부당해고 3개월 합헌입니다. 기간은 여러분들 판례가 수천 개예요. 다 합헌이에요. 위헌인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일단 주세법 취소 처분 행정소송에 있어서 필요적 행정심판 거치도록 했다. 이거 특별히 전문성 기술성 거쳐야 되므로 거치게 한 것 재판 정권 침해 아니다라는 것이네요. 위헌인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위헌인 건 뭐였어?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그 다음 5.18 사건, 과거사 사건 위헌이었죠. 아래 피고인 차폐시설, 가림막 설치하고 증인신문하도록 한다고 해도 목소리 다 듣고 변호사는 반대 신문할 수 있죠. 변호인 조력권,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소취하했다가 간주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귀찮게 했죠. 그래서 변호사 비보수 소송 비용 산입해서 비용 부담 시키고 있습니다. 재판 정권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에 산입해서 패소한 당사자 부담으로 해야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겠죠. 소송 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한 자체도 합헌. 변호사 보수를 포함시킨 것도 합헌. 소치약 간주에도 물라고 하는 것도 합헌. 모두 소송 비용 관련 합헌입니다. 그리고 국세는 여러분들 전자송달하면 송달할 서류가 저장된 때다. 열지 않아도 저장된 때로 일률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재판 청구권을 제한은 하지만 침해하지는 않는다. 왜? 그때 청구의 기산점이 시작하므로 재판 청구권을 제한하기는 한다. 그러나 전자송달을 자기가 하겠다고 동의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국가가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서 세금을 걷어들이겠죠.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재판 청구권 침해, 적법절차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법에 의한 전자송달 효력 발생 시점을 송달할 서류가 저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송달된 걸로 보고 심사청구 기간이 기산되는 거 합헌이다. 재판 청구권 침해하지 않는다. 행정소송 취소송 유체소 기간 안날로 90일,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 90일 합헌입니다. 재판 청구권 침해하지 않는다. 밑에 헌법 불합치 판결
DNA 감식 치료 채취 제도 자체는 한 편입니다. 신체유지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장 발부 과정에서 의견을 밝히거나 발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재판 청구권 침해 한계 쟁점이 있죠. 그래서 반면 DNA를 채취할 수 있는 근거조항 자체는 합헌이다. 신체유지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출이고 반면 영장 발부 관련해서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이 재판 청구권 침해다. 마지막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해소 확정 판결을 재심할 때는 원칙적으로 재심의 일반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가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똑같이 재심 사유로 안날로 30일 확정되면 5년까지만 재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지나면 못하도록 한 거 동일하고 특별히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해소에서 더 길게 해줄 이유가 없다. 재판 청구권 침해하지 않는다. 위헌인 거 나오네요. 즉시항고 3일 형사소송법 또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3일 위헌이죠. 그 다음 형사피해자를 약식명령 고지. 약식명령은 피고인한테만 알려주고 피해자한테 해주지 않지만 피해자 궁금하면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다. 형사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하지 않는다. 또 손가락. 형사피해자를 정식 재판 청구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니다. 피해자는 이미 절차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 끝이고 정식 재판 청구는 누구만 피고인만 하는 것이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하지 않는다. 고지, 약식명령 고지해주지 않고 정식 재판 청구권자에서 제외하더라도 합헌입니다. 피고인한테만 하고 있습니다. 밑에 법원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야 되겠죠. 방어권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 또 비용도 증인, 감정인, 번역인 등 비용으로 제한되어 있고 빈곤하면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등등등 의 이유로 재판 청구권 침해하지 않는다. 형사재판 이 재판 청구권 판례는 여러분들 한번 바로 좀 보셔야 됩니다. 최신 판례 재판 청구권 관련이 있었던가요? 한번 볼까요? 최신 판례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그 화이트 사건하고 또 다른 게 있나 봅시다.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피해자 보호명령에서 제외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2023년 상반기 최신 판례 13번을 보면 이거는 어쨌든 피해자 보호 명령 관련이긴 한데 검토하기는 평등 원칙으로만 했습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피해자 보호 명령을 하고 있는데 우편을 이용한 거는 신속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명령에서 제외하더라도 합헌이라는 거예요. 재판 청구권을 검토하지는 않았고 평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 전기통신과 우편물을 차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편은 신속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제외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다. 사회적 입법이라 보기 어렵고 평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하나 있었고 2022년 판례를 보면 재판 청구권 관련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를 제한한 거 이것도 평등권 위반으로 봤죠. 평등 원칙 왜 국가만 우대하냐 가집행 선고를 제한하는 거 평등권 침해다라고 봤었던 거 하나 있고 13번은 형사보상 청구권 침해로 봤죠.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부고금 보상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형사보상 청구권 침해다. 평등 원칙 위반 이런 쟁점으로 봤죠. 그 다음 아까 본 거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해서 소송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접촉 차단 시설이 된 데서 접견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직업 수행에 절침하지 않는다 봤죠. 14번 19번 군사기지 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 불벌죄 적용하는 거 이거 합헌이었죠. 이것은 39번
평등권 판례로 판례도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죠.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반의사 불번죄인데 군인 폭행죄는 반의사 불번죄 적용 배제하고 있는 거 일반 형사사건보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였고 그 다음 선고금지 41번 보면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해야 됨에도 부인하고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법원 이것은 어떻게 되죠? 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 이 재심 청구 기각한 법원의 재판은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74번에서 14페이지에서 재판 청구권 침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죠. 그렇죠? 재판 청구권 침해 판례 여기 하나 있네요. 어쨌든 한정위원 결정은 기속력이 있음에도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대법원 너클 죽인다. 그 재심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서 이러한 재심청구 기각한 판결은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판결이므로 재판 취소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 별건으로 공소제기 확정되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했음에도 등사를 거부한 거 요것이 이제 재판 청구권 침해로 가겠죠? 뭐죠? 이것이 신속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침해 이렇게 되죠. 신속 공정 재판,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침해다. 명확하게 재판 청구권 침해됐다고 본 건 41번, 그 다음에 43번 이렇게 되겠네요. 52번도 마찬가지죠. 한정위원 결정 기속력 부인, 재심 청구기가 똑같고 53번 수사기관 등의 이용자 상명도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건은 다른 쟁점 개인정보자유결정권 판례고 어쨌든 사후 통지 절차 주지하는 점 적법 절차 원칙 위반된다 쟁점 하나 있었고 재혼, 난쟁이, 지위, 취업 제한 넘어가고 개인정보법 위반 67번 또한 소청 심사 결정, 징계든 소청이든 어쨌든 하고 그 당사자 교원은 행정소송할 수 있는데 학교 법인, 사립학교 법인을 금지하면 재판 청구권 침해지만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인 경우에 부인하더라도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니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재판 청구권 관련 쟁점은 최신 판례에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사립학교 법인은 교원만 소청이나 징계해서 행정소송 가도록 하고 학교 법인은 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 모두 위반된다. 이지만 카이스트 공공단체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은 학원이다. 비교해서 반드시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근로의 권리 파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사보상 청구권 관련해서 오른쪽 131페이지 아래 판례 보면 손가락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거 형사보상 청구권 침해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무죄 재판 1년. 아까 단심 청구로 끝내도록 한 거 그리고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로 하는 거 형사보상 청구권 침해다. 기억하시고 형사보상법의 정당한 보상은 재산권 침해의 정당한 보상과는 의미가 다르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 판례는 그거죠. 불복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거. 아까 청구에 있어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형사보상 청구권, 재판 청구권 침해다. 라는 쟁점. 131페이지 이렇게 되고 형사보상법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형사 미성년 심신장애이거나 거짓 증거를 만들거나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죠.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네요. 무죄 재판을 한 법원에 하고 확정사실을 안 날로 1년이었던 게 무죄 확정사실 안 날이 아니죠.
확정된 때로부터 1년이라고 한 것이 이제는 개정돼서 안날로 3년으로 바뀌었다. 안날로 3년,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렇게 됐죠. 무죄재판뿐만 아니라 26조에 보면 명문소 또는 공소기관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걸 내용상 무죄라고 봤습니다. 내용상 무죄의 경우에도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최신 판례는 그거죠. 제1심으로 공소장 변경, 일부 초과 구금된 경우에도 이 면소 등과 마찬가지로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초과 구금에 대해서도 해주는 것이 맞다. 형사보상 청구권 침해다라고 봤던 판례에 있죠. 그래서 이제 26조가 곧 개정될 것입니다. 피의자 무죄 재판뿐만 아니라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불송치가 돼도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죠. 다만 거짓 자백 뭐 등등 다른 범죄 수사 있거나 혹은 선량한 풍속 국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피의자 보상 청구는 불기소 처분, 불송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불기소, 불송치 3년. 국가는 무죄재판, 안날로 3년, 확정으로부터 5년이고 불기소, 불송치는 그 고지 통지를 받은 날로 3년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봐두시고 송달은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송달 2년하고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요. 안날로 3년, 확정 5년, 불송치는 고지 통지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반면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 청구권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 하는 것이고 사실 안날로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은 똑같네요.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한다. 지금은 여러분들 안날로 3년 무죄재판 판결로 5년이지만 아까 합헌 판결 있었죠. 형사 비용 보상 청구권은 6개월의 제척 기간을 뒀었던 것도 합헌이었습니다. 위에 이제 넘겨서 봅시다. 판례를 136페이지 군인사법 48조 사항 호단의 무죄 선고 이거 뭐였냐면 제가 썼죠. 장교 준사관의 하사관 형사사건을 기소되면 휴직을 명하고 봉급은 절반만 지급하고 무죄의 선고를 받으면 봉급의 차액을 소급해 지급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는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내용상 무죄 재판의 경우에도 확대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 해석이다. 봉급을 무죄 받으면 안 준 봉급 절반 줘야 되는데 형식상 무죄뿐만 아니라 내용상 무죄의 경우도 확대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 해석이다. 기억하시면 되고 밑에 형사보상 청구 무죄재판 확정 1년 이것은 형사보상 청구권 침해 그리고 불복 단심으로 한 거 침해 재판 청구권 침해 이 두 개 판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억하시고 반면 제일 밑에 형사보상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형사비용보상 청구권 비용보상 청구권은 확정 6개월로 규정되어 있던 과거법이 합헌입니다. 이 세 개. 이건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형사보상 청구권이나 국가배상 청구권과는 기본적으로 권리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확정된 날로 6개월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평등원칙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간단한 소명만으로 권리 행사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 청구권, 재산권 침해도 아니다. 형사보상 청구 무죄재판 확정 1년은 위헌, 불복 금지도 위헌. 반면 비용보상 청구권, 무죄 판결 확정 6개월은 합헌. 그리고 퇴심 판례, 감형, 초과구금, 형사보상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 입법 부작위도 헌법에 위반된다. 평등권 침해다. 형사보상 청구권은 판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에 헷갈려서 틀리면 진짜 억울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 판례들을 못 와닿고 있어요. 형사보상 청구, 제척기간 하나 위헌, 단심 위헌,
반면 비용보상 청구권 6개월은 합헌, 초과 요금 포함하지 않는 거 위헌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형사보상 청구권은 사실은 재판 청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봤어요. 국가배상 청구권은 넘어갈 거고 본문에 있는 판례들 여러분들 잘 보세요. 141페이지 이거 2개 판례 이번에 경찰 간부에서 둘 다 나왔잖아요. 법원이 재판을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잘못했다고 곧바로 국가배상 책임하면 누가 일할 수 있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배상 책임이 부정이에요. 다만 정말 잘못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때 비로소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는 거예요. 이 판례 이번에 둘 다 경찰 간부 시험 기출 지문입니다. 근데 이 판례도 은근히 질문을 많이 해요. 뭐 잘하는 학생들도 선생님 이거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 행정처분 취소됐다고 국가배상 책임이 바로 되는데 아니라 위에 보면 당의 법관이 부당한 목적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밑에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뒤에 넘기면 위헌 결정에도 마찬가지죠. 위헌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합헌일 때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을 한 공무원은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죠. 국가배상 책임 성립하지 않는다. 원칙 성립 X, 특별한 사정 있을 때만 인정. 이 구조 잊지 마세요. 세계판례 요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과거사 정리법상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조항은 객관적 기산점만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주관적 기산점이나 시효 기간은 합헌이에요. 밑에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사건 또 5.18 사건에서 정신적 손해까지 재판 상황에 성립 간주하는 거 위헌이라고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구성권 넘어가고 비겁하지 아니한다. 뭐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주체, 무상교육. 무상교육은 초등교육은 헌법에 정한 무상교육이고 중등교육은 법률이 정한 겁니다. 다르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168페이지 기출 OX 가운데 부분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거 이거 위에 거 보면 무상의 중등교육 받을 권리는 법률에서 규정하기 전에는 헌법상 권리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 맞고 밑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 초등교육에 관한 직접적 효력 규정이고 이로써 개인은 국가에 대하여 초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받는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초등교육은 이런 것까지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 있다는 거예요. 반면 중등교육은 법률로 규정하기 전에는 헌법상 권리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구분해서 둘 다 좀 어렵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은 헌법상 보장 권리 아니고 초등교육은 이런 것들을 면제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까지 의미한다. 학교 급식은 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운영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죠. 학교 급식, 그 다음에 운영지원비 부분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받을 권리. 학교 교육에 관해서는 부모와 국가가 같이 자녀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교육받을 권리, 교육제도 보장은 이번에 기출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뭐 다음 시간에 보든지 아니면 7주차 강의에서 한 번 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자녀 교육권 넘어가시고 사립학교 운영은 제가 이 선거 파트는 판례를 비교적 진짜 상세하게 다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최신 판례 아니더라도 중요한 판례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책의 본문으로 들어가 있는 판례들은 기출이 많이 됐던 판례들이기 때문에 다 한번 꼼꼼히 봐두셔야 됩니다. 서울대가 한다면 한다고 했죠. 175페이지 서울대 판례 또 있네요. 서울대가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에 있어서 신활력
지역으로 신정된 시 지역을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 지원자에 하나요?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한 부분. 농어촌 학생을 지원 자격으로 확대하니까 그걸로 피해를 보는 다른 학생들이 헌법소원했지만 이것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봤네요. 그리고 그것보다 위에 타인의 교육시설을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그 지원 자격을 확대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 내용이라고 보긴 하죠. 그렇죠? 이런 거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같은 표현 있죠? 나 도서관 이용하고 싶어요. 특정한 교육제도, 교육시설 이용에 대한 것도 교육받을 권리 내용이 아니라고 했고 쟤 편입생 들어오는 거 싫어요. 쟤 들어오는 거 싫어요. 라고 해서 배제해 주세요. 이런 것들 참여 기회 제한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도 교육받을 권리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들 조금 받으시면 좋겠죠.